새로워진 기업 분석 리포트와 함께 찾아온 영코치입니다. 얼마 전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 브랜드스탁에서 2020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에서 게임 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게임업계 브랜드 가치 6년 연속 1위, 업계 최초로 크리에이터와 언택트 소통을 진행하고 국민 게임 모두의 마블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게임을 론칭한 곳으로도 잘 알려진 기업.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성장과 함께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중국의 게임 규제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기업.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곳은 바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게임을 한 번이라도 접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게임 개발과 동시에 PC,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PC, 모바일, 콘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넷마블은 그 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븐나이츠, 7개의 대죄, BTS 월드, 리니지처럼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만큼 대중적인 게임들이 모두 넷마블 거예요. 따라서 온라인 사업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모바일 게임 분야의 매출 비중이 약 93%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게임,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고 다른 게임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휴대성과 간편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넷마블은 굴곡 없이 성장 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물론 현재 넷마블은 올해 4분기 성적이 합산될 경우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3분기 매출은 6,423억 원, 영업이익 873억 원, 당기순이익 9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죠. 2020년을 기준으로는 무난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2018년도의 넷마블 성장세는 주춤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6%, 영업이익은 52.6%가 줄어든 건데요. 넷마블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인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해서 신작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다수의 게임들이 출시가 지연되면서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2019년에도 이어졌는데 특히 영업이익률이 9.3%에 그쳤습니다. 제가 넷마블이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고 했죠? 모바일 게임 산업입니다. 해당 시장이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이 되기도 했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독이 되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편 게임 기업과 산업을 확인해 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사드 문제일 텐데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사드와 게임에 대한 전체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넷마블을 비롯한 많은 게임사가 중국의 게임을 유통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판호라고 불리는 정부의 심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판호 발급 사례가 급격하게 줄었고요. 한국 게임 중에서는 2017년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허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2017년 35억 8,340만 달러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중화권 게임 수출 규모는 2018년 32억 1,384만 달러로 급감했어요. 이런 상황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 게임사 중 한 곳인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에 서비스 허가가 나면서 중국 게임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넷마블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시장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출 지역에 맞춤화된 게임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니지2 레볼루션과 7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특히 7개의 대죄 같은 경우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북미뿐 아니라 대만, 홍콩과 같은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큰 인기를 이끌었고요. 올해 2분기와 3분기 모두 매출 중 75%를 해외에서 달성하면서 글로벌 게임사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AI와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이어오고 있고요.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존에는 게임 산업에 집중했던 넷마블이 게임 외 이종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넓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넷마블 취업이 목표인 분들은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콘텐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편 게임 산업의 전성기는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시간 역시 길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가 문화로 구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콕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자연스럽게 세계 인구의 30%가 넘는 26억 명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일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어요. 채팅이나 친구 초대, 멀티플레이어 모드 같이 소셜 기능을 갖춘 모바일 게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게임 산업의 전성기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소위 3N이라고 불리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는 모두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마블에게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IP, 지식재산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분기 기준 넷마블 영업이익 기억나시나요? 873억 원이었습니다. 우수한 실적인 건 분명하지만 게임업계 빅3로 함께 분류되는 넥슨의 3,058억 원, NC소프트의 2,176억 원과는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물론 기본적인 규모, 게임의 수 같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넷마블은 3분기 매출비 중 상위 게임 5개가 모두 타사 IP를 이용해 만든 게임입니다. 당연히 IP 사용료 지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매출 규모에 비해서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자체 IP를 이용한 최신작 세븐나이츠2가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IP 게임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넷마블의 주력 사업과 함께 게임 산업의 흐름,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넷마블이 취업 준비생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선 넷마블 본사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 790명가량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인 만큼 사옥 내부에는 카페를 비롯한 개성 있는 휴식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넷마블 타워 안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부터 병원과 약국까지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에 넷마블이 지상 39층, 지하 7층으로 이루어진 신사옥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스포츠센터와 공원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다면 새로운 환경을 모두 누리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직무는 크게 게임 개발, 게임 디자인, 게임 퍼블리싱, 게임 퍼블리싱 기술, AI 데이터 분석, 경영으로 나뉘고요. 게임 전문 기업인 만큼 이공 계열 직무가 많은 편이지만 경영 직무와 게임 디자인 직무처럼 예술 계열과 문과 계열을 위한 직무도 있으니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죠. 비전, 미션, 인재상. 넷마블의 비전은 Great Game Culture Company고요. 미션은 We Entertain the World with Fun Games. 정신은 열정, 도전, 혁신, 인류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의 정신 같은 경우는 인재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넷마블 입사가 목표이신 분들이라면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녹여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5개, 무조건 기억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편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넷마블 테스트, 심층 면접, 채용 검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넷마블 테스트란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평가하는 넷마블 자체 시험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무에 따라서 코딩 테스트가 추가로 진행이 돼요. 그런 만큼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만 할 게 아니라 목표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본 지식과 상식에 대한 정리도 미리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아쉽게도 넷마블의 2020년 채용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1년 채용이 기다리고 있고 그만큼 준비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만큼 어떤 스펙과 자세를 갖춰야 바로 입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